딱 적고, 이런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적어가지고 이제 뭐 한다? 제출했다고, 이제 상급자에게. 그럼 이제 경찰관이 작성한 거니까 공문서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12조냐?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자. 12조가 되는가? 피의자 진술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에요. 참고인 것도 아니죠. 현장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거 보험 현장이 아니잖아. 그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냥 15조 공문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수사보고서가 16호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만일에 피의자의 사건 현장을 보고 현장 검증을 먼저 하고 검증 조서를 작성하고 현장 어떤 것을 상급자에게 뭐 할 수도 있어? 보고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뭡니까? 12조겠죠. 검증 조서에 대한 보고서니까.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죠. 갖추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 증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건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세세대 16호 수사보고서라는 것은 세세대 16호 위인물에 대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읽어보고 분석하고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거, 이걸 뭐라? 세세대 16호 수사보고서예요. 이거는 당연히 뭐다? 315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사보고서 그 외에도 많아요. 이를테면 두세 개 돼 있을 거. 미범죄수사대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즉 피의자의 수사에 대한 자백했다는 거, 디귿, 폭행치상 사건을 수사한 후 현장 보고하는 상처 부위를 적은 거, 현장 검증 보고서죠. 기억, 니은, 디귿, 요런 것들은 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사보고서 나오면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뭔자가 들어가야 돼? 세세대 16호자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어떤 유인물을 경찰이 입고 그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뭐 한다? 분석한다. 이렇게 나온다 했지. 그냥 나오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니을인데요. 니을. 여기를 또 좀 조금 조심합시다.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 검찰 주사가 전화로, 잘 봐야 돼. 전화로 이제 그 피해 사실을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에 받으니까 참고인 진술 조서죠. 전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수사보고서는 11조, 12조, 15조, 그러니까 10조 안 배웠으니까 우선 12조입니다. 12조 들어가자고요. 이게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냐는 겁니다. 네.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는 이렇게 이제 그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검찰 주사의 수사보고서는 12조가 아니고 뭐다? 13조라는 겁니다. 313조. 됐죠? 13조. 그런데 이게 13조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아까 컴퓨터 아닌 이상은 자필 서명이 있어야 돼, 참고인에. 그 자필 서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사용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이거 된가 안 된가 한번 봅시다.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작성한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무죄 증거입니다. 모든 증거는 무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업무일지들인데, 여러분의, 여기서 하나 조심을 합시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업무일지에서는. 경찰들이요, 성매매업소를 이제 급습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성매매업소에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객들 명단을 뽑아낸 거예요. 고객들 명단, 뭐 어디 사는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게 이제 컴퓨터에서 뽑아낸 거 몇 조가 적용돼? 313조가 적용돼. 뭐 이런 조가 한다면. 그러면 313조면 뭐가 있어야 돼? 컴퓨터에서 뽑아낸 거니까 자필 설명이 필요 없고 뭐가 있어야 돼? 성립의 진정인데, 작성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작성했는 걸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왜? 성매매업소에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잔머리를 한번 썼습니다. 요거는 진술서가 아니고 고객의 업무일지니까 15조지 않냐는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피해자 측 변호사는 몇 조를 정했을 거고 313조 정했을 거고. 그러니까 313조가 적용되면 이건 증거 사용 못 합니다. 작성자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맞죠? 개인용 컴퓨터도 아니고. 그리고 15조. 이걸 업무일지로 보게 되면 뭐야? 그냥 증거를 쓸 수 있어요. 판례가 뭐로 봤다? 업무일지로 봐버렸습니다. 이걸 암기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이 없는 거. 일본은 뭐 너무 당연합니다. 주민들이 작성한 진정서는 뭐죠?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15조 아니고. 2번은 함정입니다. 함정.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한 나머지니까 뭐예요? 사문서지 않습니까? 공인 부분은 공문서지만 공인 부분은 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5조가 안 되지. 맞죠?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했지만 이 적견부 있지 않습니까? 적견부. 적견부랑 이제 뭐냐면 이제 체포 구속된 사람이 누굴 만나면 누구 만나서 적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아니면 내용까지 적습니다. 내용까지. 이거를 증거로 사용한다 그러면 만일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적견 못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접견을 아예 못합니다. 못하면 뭐해? 한번 구속되는 사람 외부인 접견 낸다고 한다면 가족들 같은 거 이거는 뭐죠? 적법적 처리 관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접견부는 아예 어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게 상당히 여기뿐만 아니라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왜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인데 이게 사문서였는가 봐요. 이게 50년대 판례, 60년대 판례인데요. 알겠죠? 뭐 판례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종류 없다고 했어요. 그냥 암기해야 되고. 5번째는요. 이건 역시 15조가 아니라는 건데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자료 문제입니다. 회신문서인데 이거는 누가 보낸 거야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보낸 겁니다. 이걸 토대로 만든 것은 뭐한다? 신빙성이 없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이 증거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15조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게 뭐냐. 1번이요.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2번은 뭐죠? 일본 세관이 작성한 그 감정서 등본 이런 건 뭡니까? 공문서죠. 15조.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 15조. 당해 사건은 11조라고 했습니다.
성 메모리 카드고 4번은 2번 전문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제 전문 진술이니까 2번. 아까 저 로그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뭐였다? 복사본이었을 때는 원본하고 동일성 인정돼야 되죠? 그러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속적부 신문조서는 11조가 아니라 몇 조다? 15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겁니다. 몇 조? 12조. 수사기관이잖아요. 15조 아닙니다. 3번.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강증거 다 되죠? 안 되는 거 5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증거든 간접 다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표는 전문 증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거물이라고 했어요. 수표는 맞고. 3번. 3번. 이건 이따 배울 거 공판조서 당연히 되고. 4번. 그 등록 없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3번 아닙니다. 4번. 해답 틀렸어요. 4번. 그 다음에 4번에 15조에 대해서 OX 문제를 물어봤네요. 기억. 등록 없죠, 이거? X. 니은도 마찬가지죠. 공인 부분 제외한 거니까 X. 그 다음에 이 검찰적 문제였구나. 봐봐. 16호란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16호 내용이죠.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 탐족으로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복수. 이건 뭐죠? 세세대 16호에 관한 내용에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아마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세세대 16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수사보고서에 디귿. 니을은 뭡니까? 성 메모리 카드. 5번. 바로 엊그제 봤던 검찰 문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 옳지 않는 거. 법률,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의견서는 뭡니까? 진술서죠. 진술서. 전문 증거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기타 15조의 기타 특신이라는 것은 굳이 반대신문 기회가 부지 않더라도 고도의 신용성, 개연성이 보존된 거다. 3번.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도 15조 기타 특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 세관원이 작성한 거죠. 수입신고서.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15조. 맞잖아요. 세관원이 작성한 거.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전문 증거가 서류로 된 진술서나 녹취서나 그 다음에 진술서에 대한 거였어. 그럼 이제 전문 진술이 있었어요. 여기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조입니다. 자, 봅시다. 범죄자, 목격자, 피해자. 애들이 지금 법정에 나와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 본래 증거라 그러죠. 범죄자가 A에게 말합니다. A가 말을 합니다. 그럼 얘가
전문 뭐다? 진술인데 맞죠? 범죄자를 뭐라고 할까? 피고인. 여기는 범죄자 아니죠? 피고인 뭐다? 아닌 자. 여기 316조 제1항입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네?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요? 여기 혀가 잘 안 돌아가. 그래서 글을 먼저 머릿속에 좀 집어넣는 게 좋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뭐죠? 피고인이 들은 말이야 이 말이에요. 전문 진술이죠? 이거는 16조 1항. 특신 상태에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애한테 들은 말입니다. 진술인데 요거는 16조 2항입니다. 자, 이거 말 만들어 봅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누구의 진술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람의 진술.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 누구야? 아니,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아니지. 타인의 진술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게 뭐하고 있어야 돼? 그 있잖아 뭐 강남의 공장장 뭐 이런 거 있잖아. 혀가 잘 안 돌아가 처음 공부한.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라 나도 처음에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할 혀가 잘 안 돌아갔어. 그래서 이 그림으로 먼저 의미를 이해했어. 그러면 혀는 자연스럽게 돌아가. 네. 그렇잖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누가 듣고 말하는 거야 지금 전문 진술이니까.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는 말은 피고인이 듣고 말한다 했지. 어차피 전문 진술이니까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 목격자나 피해자한테 듣고 말한다 했지. 이 속에 누가 들어가 아까? 공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이항입니다. 자, 피고인 아닌 자 1항입니다. 진술이. 자, 공판 준비에서 그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할 때는 특신 상태. 그다음에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했을 때는 이때는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참고적으로요. 봐봐. 여기 원진술자가 지금 누구야 이거? 피고인이지. 범죄자지 범죄자. 출석했어 안 했어 지금? 출석했어. 피고인 없으면 재판 못해. 맞죠? 출석했으니까 피고인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반대신문 할 수 있잖아. 여기야. 여기는 지금 원진술자가 출석을 안 했습니다. 원진술자가 출석하면 구태여. 전문진술 드릴 필요 없잖아요. 원진술자한테 직접 물어봐버리면 되잖아. 여기 목격자가 있어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분 법관이 목격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하려고 건너뛰어서 물어봅니까? 아니 피해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뭐라고 건너뛰어서 물어봅니까? 16기항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려면 뭐 한다? 314조의 요구가 나올 수가 없었어야 돼. 원진술자가 죽어버렸다 했지.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16조에서 얘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전문진술 하는 사람이죠. 피고는 아닌 자죠. 지금 여러분 처음 공부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그냥 피고는 아니면 돼. 누구도 돼? 사법경찰관이든 일반이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가로가 돼 있잖아. 피의자를 조사했건 조사한 자도 포함된다고. 피고가 아니죠. 근데 현재로 이 조문은 굉장히 아주 문제된 조문입니다. 이게요, 과거는 옛날 시험에서는 요 피고인 아닌 자 속에는 A는 누가 안 됐냐면 경찰관 안 됩니다. 판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경찰관이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문제 한번 봤잖아. 자, 경찰관이 피의자죠. 신문에서 조설 작성했어. 내용 부인해버리면 뭐가 있어? 지문이 없죠. 근데 이 피의자를 신문했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오면 뭐가 돼? 16조 1항이 되죠. 걔가 말하면 증언이 있죠. 내용 부인해도. 그럼 316조 1항이 있다면 316조 제3항은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 어차피 조사했던 경찰이 나와서 제가 저런 말 했거든요. 이래버리면 뭐야? 증거 능력 있잖아. 내용 부인해도. 왜? 16조 제1항에 의해서. 그래서 이 당시 경찰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소송법을 바꾸면서 가로를 쳐놨어요. 경찰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고. 그래서 이게 시험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 피고인 아닌 원진술자가 경찰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큰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일단 됩니다. 자, 하나씩 받으러 갑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들은 거고요.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피고인 아닌 자 속에 사법경찰관 포함된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이 피해자나 공범 목격자인데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14조 요건 갖춰야 되는데 원진술자가 안 나오니까 그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오면 어쩌냐. 당연히 16조 이항은 증거로 사용 못 해버리죠. 왜? 원진술자를 신문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전문 진술 초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문, 요건 다 지금 전문 진술이죠. 요건 좀 전문 진술이잖아요. 지금 맞죠? 얘가 말한 건 듣고 말하고. 이거를 적으면 뭐가 돼? 전문 진술 뭐가 돼? 조서가 되겠죠. 그럼 전문 진술은 몇 조야? 316조. 만일에 요거 이제 경찰한테 말했으면 뭐가 돼? 312조. 참고인 진술서가 되죠?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문 진술서가. 그런데 갑과 을이 절도죄 공범인 경우 공범자 갑이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을과 범죄 사실을 말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돼? 피의자 신문조서야 내용 부인해버림이 생겼고요. 재전문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A가 B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B가 말하면 이게 전문 진술입니다. 다시 또 말하니까 뭐죠? 전문 진술 다시 듣고 말하는 거니까 뭐가 돼? 재전문 진술이에요. 16조는 뭐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문 진술만 나와 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원진술자인 본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재전문 진술은 법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배울 당사자가 뭘 해줘야 돼? 피고인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재전문 진술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면 된다. 그 다음에 17조. 당연히 뭐 진술에 임의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자입니다. 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할 수 있고 몇 조입니까? 316조 1항이죠. 특신상태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번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는 316조 매당 1항입니다. 적용되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의 진술이 공동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 여기야 여기야 여기지. 공동 피고인 여기잖아. 1항이 아니라 뭐다? 2항이라 이 말이야. 2항. 다음에 3번 316조 2항에서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 피고인 아닌 조사했던 자도 포함되지만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수사기관의 진술을 부인해버립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전문 증거에서 원진술자는 원진술했을 당시에 제정신이 있어야 되지. 원진술할 때 미친놈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야. 항상 원진술할 때는 적어도 증언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증거로 사용하려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적법하게 수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성이 있어야 돼?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술 증거 같은 무슨 증거가 돼야 돼? 본래 증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전문 증거는 뭐 한다? 엄격한 증명을 사용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이걸 뭐라 그래? 전문 법칙.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법에가 뭐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야. 11조부터 16조까지. 그러면 18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 11과 16조 중에 규정이 안 된 전문 증거들 있죠. 아까 재전문 증거랄지, 또는 성립의 진정 인정 안 되는 전문 증거랄지, 아니면 아까 316조 2에서 원진술자 공판장에 나와버리면 안 되죠. 원진술자가 공판장에 나온 전문 진술이랄지, 이런 거 많잖아. 이런 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뭐가 있다? 증거 있다가 뭐야? 318조입니다. 18조는 뭐에 대한 동의야? 전문 증거에 대한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당사자 동의는
굉장히 법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보자고. 이명박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 아니야, 전직. 그래서 그 참고인들이 수백 명이야, 수백 명.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다면 전부 참고인 진술 줘서 뭐가 있어야 돼? 수백 명이 법정에 나와서 성립인정을 말해야 되지. 맞잖아. 그러면 재판 못해. 보통 이 대통령 사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재판은 2, 3년 걸려. 그래서 대부분 뭐 한다? 참고인 진술 줘서는 동의하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애들 있지. 얘들만 동의 안 해. 그래서 실제로 참고인 진술은 100명을 받든 200명을 받든 실제로 성립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는 몇 장에 불과해? 1명 내지 2명에 불과해. 알겠지? 그렇게 재판에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얘는 거의 한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동의를 안 해버린 거야. 판사가 사정을 했던 거야, 판사가. 판사 미쳐보죠. 이거 언제 다 해, 재판을. 어? 아니, 이거 별것도 아니지 않냐. 안 한 거야. 어깃장 놓은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뭐야? 판사하고 감정이 안 좋지. 재판할 때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 검사하고 싸워야지. 왜 판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그때부터 참 마음에 안 들었어. 왜 판사하고 싸워? 그저 탄핵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 왜 판사하고 싸웁니까, 도대체? 청구인하고 싸워야지. 청구인하고 안 싸워. 맨날 판사하고 싸워. 왜 판사가 쏜길라 자기도. 왜 자꾸 나한테 달라들어, 이 새끼가. 그리고 불리한 재판이 떨어지는 거지. 안 그래요? 판사도 자존심이 있고 쏜길이 있는데. 그래서 박근혜 때 재판이 오래 가버린 거예요, 이게. 알죠? 그러니까 점령 골이 안 좋지. 그러니까 판사도 뭐지? 보통 일반 이런 큰 사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뭡니까? 좀 피고인데 힘들어. 하루 종일 재판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록도 좀 검토해야 되잖아. 누가? 변호사가. 근데 요거 일주일에 2번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실제 2번 해버리면요. 기록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막 변호사들이 항의를 해도 이게 너무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래? 아니, 빠를 수밖에 없지 않냐. 왜? 너네들이 새끼가 동의를 안 했지 않냐는 거야. 참, 이상한 사람 쏙쏙 막 섭대고 싸우고 그랬잖아. 참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오늘 동의라 그래. 별거 아니야, 에? 자, 들어갑니다. 이제 동의인데, 동의가 2개 있어. 이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공판장에서 동의한 경우가 있고요. 동의는 안 했는데 동의가 의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술 증거는 18쪽입니다. 그 진술의 내용, 이제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의 내용의 진실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 증거 등은 원진술자가 지금 법정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진실성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래? 전문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전문 증거를 절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범죄자가 무죄가 받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312조도 있고요. 13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12조와 13조에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장에 나와서 뭘 말해야 돼?
성립의 진정을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립의 진정을 다 말하게 되면 공판이 너무 지연되죠. 그래서 생략하고 증거를 할 수 있게 한 걸 뭐라 그런다? 318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위에는 전문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제전문 진술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도 동의하면 증거로 뭐한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동의 대상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동의 대상은 뭡니까? 성립의 제전문 전문 증거들입니다. 성립의 진정이 요구되는 전문 증거, 제전문 진술 증거나 제전문 진술 기재 이런 것들이 다 동의 대상이고요. 3번 이건 판례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이를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은 무조건 동의해야 되죠. 안 하면 증인이 없습니다. 아닌 거. 우선 전문 증거가 아닌 건 동의 대상이 아니겠죠. 맞죠? 같은 말. 성립의 진정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죠. 봅시다. 임의성이 없는 증거. 전문 증거 관계없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관계없어요. 2번.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면. 지금 전문 법칙은 뭡니까? 전문 증거를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전문 법칙이죠. 전문 법칙과 관계없는 것은 전문 법칙 예외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맞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은 전문 증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돼? 동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 법칙은 법칙이란 전문 증거는 엄격한 대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고 전문 법칙의 예외는 전문 증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8조는 전문 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엄격한 증명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엄격한 증명과 관련 없는 사실은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첫째,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되는 증거의 반대 증거. 뭔 말이야 이거? 무죄 증거잖아. 이건 동의와 아무 관계가 없어. 뭔 증거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번도 마찬가지. 명예훼손죄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 역시 뭐야? 무죄 증거야. 무죄 증거. 동의 대상이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성립의 진정 인정돼 버렸어. 이미 요거로 11조나 16조 인정돼. 이건 동의 대상 아니에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이미 성립의 진정 인정됐다. 뭐 동의합니까? 아닙니다. 동의 방법. 동의는 누구한테 하냐? 당연히 지금 증거조사는 누구한테? 법원에 대해서 합니다. 동의는 자 변호인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참 요게 마음에 안 듭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 안 하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동의할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피고인이 반대 안 하잖아? 명시적으로 그럼 동의해버릴 수 있어요. 나 이거 참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래서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꽤 오래됐습니다. 누군가는 잘 모르는데 하도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한 20년 된 것,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학생 하나가 중앙대생이랑 중학생인가 보는데 이제 군대 가려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했다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동네 사는 조그만 꼬맹이가 갔는가 봐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간다 그랬는가 봐요. 근데 데려가서 이제 무슨 옷 내려줬겠죠. 여기 성추행범으로 재판받는 거예요. 꼬맹이가 엄마한테 말해갖고 이제. 그럼 이건 뭐야? 전문 진술이지, 뭐야. 증언이 없죠? 증언이 있으려면 뭐가 돼? 꼬맹이가 법정에 나와서 뭘 말해야 돼? 성립신청을 말해야지, 꼬맹이가. 특히 20년 전만 해도요, 성범죄가 이렇게 막 엄격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아마 그저 서울시 어머니 둘 다가 이제 그 청소에 있는가 봐요. 시청 소속이었는데 그냥 싼 놈 산 거야. 그래서 그때 막 군 법무관 출신 샀는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우리 같은 그냥 뭘 주장하면 될 거를 성립이 증언이 없지 않냐. 원진술도 나와라 이렇게 할 건데 가서 뭐 했어? 그냥 막 그 편의점 있잖아요. 여기 막 사진 찍고 막 이랬는가 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 하기가 불가능하다. 시간적으로 성추행은 엉덩이 맞춰도 성추행이야. 시간하고 무슨 관계 있어. 왜 학생이 살아온 과거가 그렇잖아. 목사도 성추행해.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징역 4년이에요. 항소심에 올라가서 이제 제대로 된 변호사를 골랐는가 봐요. 늦었어요. 이미. 억울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한번 살고 나왔을 건데요. 그 성추행범은 평생 하고 전역을 쳐야 됩니다. 뭐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지만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 가라 많이 하고 싶겠지. 이거예요. 변호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이거 증거 능력이 없는데 동의할까 말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돈 주고 산 변호사잖아. 맞죠? 그럼 동의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지. 당연히. 미쳤습니까 동의하기에? 근데 우리 판례가 그게 아니라 이 동의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 안 하면 말 필요가 없다? 동의. 무슨 개 같은. 그럼 피고인이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뭘 알아야 돼? 전문 증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나서 변호인이 야 이거 동의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럴 땐 동의 못해. 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까 저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뭐 TV 보던데 여러분 나는 휴대폰이 여러분하고 달라. 나는 그냥 투지폰이야. 그게 관계없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쓰잖아. 거기 보니까 뭐 선택약정이 있다던데 그것이 뭐 1200 얼마인데 그걸 말한 사람만 해준대. 그래서 1년에 통신사마다 한 500억인가 200억인가 이익을 본대. 지금까지 뭐 1000몇백을 이익을 봤대. 그러니까 기자가 막 질문하니까 해달라면 해주니까 아니 할인해주고 당연히 해주지. 말한 사람은 해주고 말 안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안 사람은 뭐야? 할인받고 안 해준 사람은 뭐야? 할인 못 받는 거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야. 맞죠? 당사자 동의라는 게 피고인 인권보호 같으면 변호인이 피고인의 인권을 위한 사람이 같으면 이건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지가 동의 있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피고인한테서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만 안 하면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피고인 전체로 법을 모르면 뭐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다 봅시다. 2번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거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얘는 법을 알았는가 보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 저 꼬맹이가 말한 것은 뭐가 없다? 증언이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후에 이제 변호인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안 나오고 번복합니다. 무슨 뭘 번복해? 안 됩니다. 피고인이 명시로 반대해버렸죠? 변호인 동의 못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동의 방식이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 묵시적이란 뭐냐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가요, 이의를 제기 안 하고 막 다른 말 헛소리했죠. 동의한 거로 봐버립니다. 묵시적 동의. 내 생각에 아마 그 변호사도 몰랐을 것 같아, 전문 증거를. 모르는 데들 많아요. 많습니다. 개별적 동의와 포괄적 동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거 다 동의합니다. 이래도 됩니다. 네? 모든 거 시원시원하게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다. 동의한 거로 보고 의제동의라는 것은요. 피고인이 공판장에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문 증거에 동의한 거로 봐버립니다. 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기억입니다.
스스로 법정에서 퇴정한 경우든 또는 재판장한테 퇴정 명령을 받았던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인데 피고인이 이제 소재불명입니다. 재판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소환장을 보냈는데 그때도 모르겠다. 그때는 피고는 없이 재판할 수 있어요. 이 니은 나중에 하고 디귿도 마찬가지.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제 2회 이상 안 나오면 피고는 없이 재판합니다. 여하튼 기억 니은 디귿 다 피고인 공판자가 안 나왔을 때하고 2번 간이 공판 절차라고 나중에 할 건데 여기서도 안 나오면 피고는 없이 재판합니다. 증거동의 의제가 됩니다. 시기 당연히 증거조사 전에 하는 게 원칙이고 동의가 없는데도 조사를 하면 위법이지만 나중에 증거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동의하면 하자 치유되고 동의는 뭐 공판이든 공판 준비든 관계가 없고요. 효과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동의는 뭐 일부 동의도 할 수 있고 전부 동의도 할 수 있고 일부 동의하면 뭐만 효과가 있습니까? 그 일부만 효과가 있겠죠. 피고인들이 1심 법정에서 검찰 검증 조서 가운데 범행 부분은 동의 안 하고 현장 상황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럼 뭐야? 범행 부분만 동의가 있을 거고 공판정에서 진술과 배치된 것은 다 동의 안 합니다. 그런 것은 뭐야? 전부 동의 안 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러한 동의는 동의한 사람만 효력이 있어요. 철회. 증거로 동의한 것이라도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가 되어버리면 철회 못합니다. 못한다. 그래서 1심에서 한 동의는 이미 1심이 끝나버렸죠. 항소심에서는 다툴 수가 없어요. 1심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 불출석하여 증거동의가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2번 간이공판 절차 후 항소심입니다. 이미 1심 다 끝나버렸어요. 항소심에서는 증거동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동의에 관한 동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어. 자, 증거동의는 무슨 증거동의다? 어디에? 전문 증거야. 1번은 뭐죠? 위법하게 수입된 거잖아. 응? 영장도 없이 동의도 없고 피의자 신체 혈액을 채취해버렸죠? 위법이죠. 이건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2번 마찬가지 이미 제출물 아니죠? 소유자,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쇠파이프. 맞죠? 이거 위법이라 했었잖아요. 3번 뭡니까? 임의성이 의심이 되는데 증명을 못한 피해. 임의성 없는 거죠? 안 됩니다. 4번 아까 유리한 증인을 번복시킨 거 동의해야 되죠? 답 4번이 맞네요. 2번 동의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는 것은 1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는 1심에서 2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증거 동의로 간주가 되는데 공판장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 다투려면 어디서 다투어야 돼? 1심에서. 항소심은 이미 끝나버렸어. 1심이 다툴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어. 2번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동의 대상 아니에요. 동의에도 주인력 없습니다. 3번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피고인이 안 나왔다는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 나와야 돼? 변호인도 안 나와야지. 3번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해서 나 증거 동의 안 합니다 했다고 그 다음에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나와서 종전의 의견을 번복시킬 수가 없어요. 피고인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동의 안 한다 했잖아요. 3번 증거 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1심에서 동의한 거 항소심에서 다툴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 효력이 없다.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뭐 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고. 3번. 피고인이 유죄의 증거에 대한 반대 증거로 제출된 서류입니다. 이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증거로 쓸 때는 동의가 없더라도 뭐 한다? 삼을 수가 있죠? 4번. 피고인이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죠? 공판정에서도 그 조서나 기념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아니죠. 동의는 이견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건 뭐한다? 묵시적 동의죠. 3번 틀렸어요. 4번 틀렸고.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게 뭐냐 그랬어요? 기억.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한 것이 뭐야? 기재는 기재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피고인과 대화 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였으나 녹음 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 녹음 테이프 녹취를 기재가 이 녹음된 내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는 이때는 뭐한다? 그 진술은 동의했었죠. 대화 보이스펜. 그러면 이 보이스펜 자체에 대한 녹취록은 당연히 동의했으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증거동의는 구두 변론 종결 시간이라 언제? 증거조사 완료 시까지고요. 니을. 검사가 고발장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한다. 그리고 검찰 주사부 작성의 수사 보고서는 동의한다. 이랬을 때는 뭐만 동의가 있어? 증거 능력이 있어? 수사 보고서만. 고발장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증거 동의는 명시적이든 뭐든 묵시적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이견이 없다.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제전문 진술 또는 제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법에는 없죠? 동의하면 뭐가 있다? 증언이 있습니다.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1번.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물건에 대해서 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위법이에요. 동의해도 증거 능력이 없죠. 2번.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이 내용을 추후에 번복시킨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동의하면 사용할 수도 있죠.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을 거고요. 3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신문 조서에 대해서 성립의 인정한 진술을 했다 할지라도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립의 인정했다가 증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된다. 3번이 맞네요. 4번. 공판장에 안 나왔어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에 주은 2위 이상 불출석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뭐가 돼? 간주가 된다. 6번.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1번.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동의한다. 포괄적 동의죠? 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 안 하면 만다? 할 수 있는데 반하에 동의 안 되죠. 틀린 2번. 명시로 반대하면 못하죠. 간이 공판 절차, 증거 동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4번에 피고인이 공판장에 불출석했어요. 증거 동의로 간주가 되고 5번 피고인이 퇴정해버렸어요. 증거 동의로 만다? 간주가 됩니다. 1차, 2차 다 나왔네요. 1번 적절치 않은 거네요. 증거 등에서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동의한다. 돼, 안 돼? 됩니다. 포괄 동의. 1번 틀렸네요. 퇴정해버렸습니다. 뭐 한다? 동의한 것으로 뭐가 돼?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 A는 긴급 체포하면서 영장도 발부받지 발부 위법이 있습니다. 영장을 압수했어요. 그 공판정에서 증거 동의했습니다. 안 돼? 위법하게 압수한 동의 대상 아니야. 그 다음에 동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은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으면 뭐 할 수 있어? 동의할 수 있을 거고. 8번 8번 문제네요.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영장 없이요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이 각종 자료들은 위법한 수집이죠.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현장, 긴급 체포, 이미 제출물이야. 1번은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에요. 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 2번 영장에 기재된 사와 관련성이 있으면 뭐 한다? 증거로 이제 그 관련성 있는 것을 할 수 있죠. 공범들 거,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조심할 거는 단순히 동종 유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뒤에가 진중해. 단순히 동종 유사 이런 건 안 된다. 3번 전문 진술에 대해서는 316조에서 단순한 것만 나와 있다. 제전문 진술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이 맞지 않으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말할 수가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위법하게 찍은 압수물 같은 거 위법하게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뭐 할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이제